안녕하세요. 슈의 별가르트 슈입니다. 우리 별아님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9월 2일서부터 9월 8일까지 한 주간의 주간 운세 살펴볼 시간입니다. 9월 첫째 주네요. 네, 벌써 9월 달이에요. 근데 9월이면은 선선해졌습니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야 되는데 아직 너무 덥죠. 네,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목요일 오후인데요. 오늘 기온이 30도가 넘었더라고요. 날씨가 미쳤나봐요. 네. 저도 지금 더워가지고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좀 빨리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운세는 나의 별자리라든지 나의 상승궁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현재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체 구조들, 그러니까 행성들이 어떻게 서로 만나고 지나가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지를 보는 그런 주간 운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행성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날씨 예보 보면은 오늘은 비가 올 확률이 몇 %가 되니까 우산 갖고 나가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은 나들이 하기 좋아요 이런 거 얘기해 주듯이 행성 일기예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구조가 있을 때는 좀 더 좋은 활동들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시면 좋고, 좀 조심하자라는 구조가 있으면 유의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행성 구조를 좀 더 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보려면은 타임로드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점성학에서는 매년 내 생일서부터 그 다음 생일까지 1년을 나의 한 해 운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나를 담당하는 행성이 있는데요. 그 행성을 타임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로드가 이 기간에 어떤 일들을 겪고 지나는지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주간 운세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타임로드를 아시면 좋은데요. 타임로드 확인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찾는 방법이 내가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지금 일기예보 확인하시듯이 이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매달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앞서서 천체 구조를 한 번에 전해드리는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로드하고 상승궁을 확인해드리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어요. 근데 대신에 태어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아셔야 상승궁도 타임로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다음 주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볼 건데, 지금 이 다이어리 판을 봤더니 빼곡하죠. 6일 하루 빼고는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주에 천체 구조가 많다는 얘기고, 이렇게 천체 구조가 많은 주간은 바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되죠. 지금 화성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금성, 그리고 수성, 토성, 그 다음에 태양까지 영향이 있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성들이 이렇게 천체 구조에 연루가 되는 주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주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8월 말은 좀 쉬어가는 텀이었고, 그 다음 주인 9월 첫째 주는 좀 바쁘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이제 날짜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입니다. 9월 2일 자정 무렵에 황소자리 27도 15분에서 천왕성이 역행정지합니다. 역행정지를 한다는 거는 그 행성이 정지를 한 다음에 역행 모션으로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성이 아주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특히 황소, 사자, 전갈, 물병자리 25도 44분에서 28도 45분 사이에 어센, MC, 포르투나, 그 다음에 태양, 달, 그리고 타임로드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천해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육안으로 관측이 불가능한 행성이죠. 망원경이 있어야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천해명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일보다는 국가나 시스템, 어떤 회사나 조직
이런 먼데인이라고 하는 좀 규모가 큰 외부 영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인 레벨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단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연루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적인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벌어지면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천왕성 같은 경우는 언제나 얘는 예측 불가의 행성이에요. 그래서 예상하는 범주를 벗어나는 사건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상황이 잘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잘 지내던 사람과 갑자기 다투면서 헤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잘 거래하고 있던 거래처고 갑자기 거래가 끊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친하게 지냈던 대상, 내가 익숙하고 편했던 것과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자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부 효과,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나 조직 개편 이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흉사나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성이 특히 잘 일으키는 사건 중에 하나가 탈 것에 위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에 위한 사건, 사고를 굉장히 잘 일으키는데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자전거, 킥보드, 그다음에 요새는 전동기 사고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때는 평소라면 가지 않을 곳을 간다거나 아니면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안전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이 천왕성이나 해왕성, 명왕성 같은 세외 삼행성 같은 경우는 언제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1대1로 그냥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러면은 여러 명이 함께 연루가 돼서 몇 중 추돌이 났습니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언제나 이거를 예측해가지고 내가 좀 피해봐야지 이런 게 좀 불가능한 게 천해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왕성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평소라면 겪지 않을 법한 일을 겪는다거나 처음 겪는 일을 겪으면서 좀 당황하기 쉬운 그런 일들이 생긴다거나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뜬금없이 이게 뭐지? 뭐 이런 싶은 그런 일이 생긴다거나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전자전기 통신, 이런 인터넷, 이런 것과 관련된 장비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상작동을 일으킨다거나 교란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파손나고 고장나고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쉽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럴 때는 사람들 간에 분열, 사사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툼이라든지 시위, 그 다음에 대규모 파업, 그 다음에 서로 외교적인 단교, 이런 것들을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규모 무슨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면은 어떤 축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땅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서 역행정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럴 때 알려지지 않았던 신기술과 어떤 소재들이 알려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천해명이 좀 부각이 될 때는 대부분 피해자가 되면 피해자가 됐지 내가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라면 굳이 하지 않을 법한 일들, 하지 않을 법한 약속, 하지 않을 법한 행동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유효 기간이 8월 26일 밤부터 9월 8일 아침 새벽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런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뭔가 붕괴된다든지 무너진다든지 시위, 파업 이런 것들도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고 환경적인 변화, 사람 간의 이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구조 보겠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9월 2일 밤에 역행 중인 명왕성이 지금 현재 물병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염소 자리로 재진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명왕성이 23년 3월에 처음으로 물병 자리로 진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역행과 순행을 오가면서 물병과 염소 자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역행하면서 염소 자리로 진입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염소 자리 재진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명왕성이 다시 염소 자리로 진입하는 것을 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왕성 염소 재진입은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서 이 천왕성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명왕성 역시 세외 삼행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개인 레벨의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사회, 시스템, 정치, 그다음에 경제, 문화, 어떤 조직적인 이런 차원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명왕성 같은 경우는 특히 무언가를 독점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독재를 하는 일종의 권한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왕성이 물병과 염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런 권력을 독과점하는 것들, 권력을 장악하는 것들의 힘이 염소적인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화, 뭐 부동산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유형의 자산들,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 이런 것들로부터 나왔다면은 이제는 물병으로 넘어가면서 최첨단 기술력 그리고 지식,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아예 아주 신기술이든지 애초에 발견이 되지 않았던 것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오래된 비기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권력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개인성들이 부각이 된다든지 독자성, 이런 무형의 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공기와 전파 이런 것들이 권력이 되는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권력과 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물병으로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염소 자리로 재입궁을 하면서 이 과도기의 시기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현물을 쓰고는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현금 잘 안 쓰죠. 그렇죠? 대부분 카드 많이 쓰기도 하고 카드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들 이제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됐고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코인도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자산의 형태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양이죠. 거의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이 있는 때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염소 자리로 재진입하면서 이런 식의 과도기를 또 한 번 겪게 되는 이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보면은 우리 개인적인 레벨의 일은 아니잖아요. 큰 그런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이런 변화의 흐름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런 현물 같은 것들이 이제는 점점 뭐 이런 디지털화가 되어가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느냐, 좀 주변으로 영향을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무슨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현물 자산의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의 시스템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했던 일인데 이게 AI로 대체가 된다든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구조조정이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력 재편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시스템적인 변화 아니면 나의 투자 방향성도 변화가 생긴다든지 일하는 조직 체계가 달라진다든지 내 직업과 관련된 제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변화가 나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왕성의 염소자리 재진입의 변화가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시는 분들은 특히 황소, 사자, 전갈, 물병자리, 영도에서 1도 30분 사이, 그리고 양, 개, 천칭, 염소자리 28도 30분에서 30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지점이라는 건 어센, MC, 포르투나, 그 다음에 태양달, 그리고 타임로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다음 세 번째 구조입니다. 9월 3일 낮에 쌍둥이 자리 29도의 화성과 그다음에 물고기 자리의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화성이 타임로드거나 쌍둥이, 처녀, 사수, 물고기 자리 27도 34분에서 30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해왕성은 언제나 절제가 안 되고 감정이 너무 과잉돼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화성도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행성이에요. 그런 둘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절제력이 정말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미덕인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금연, 금주, 다이어트, 뭐 절약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먹는다거나, 너무 과하게 소비하고 사치한다거나,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폭음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화도 참지 않는 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아주 쉽게 흥분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는 때가 돼서 아주 강하게 상대에게 어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때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주관이나 가치관, 신념, 정치색, 철학, 종교색 이런 것 등을 내세웠다가 친했던 사람이랑 불편한 사이가 된다거나 심하면은 다투고 갈등이 크게 번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든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좀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때 억지로 이거를 풀려고 막 노력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오해가 쌓여가지고 다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올라오는 그 감정을 일단 참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무모해지는 때가 될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아, 저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지? 저런 도박성 있는 행동을 왜 할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곳에 투자를 해서 낭패를 본다던가 도전하지 않았을 법한 것에 도전을 했다가 다친다던가 괜한 용기나 호승심을 부렸다가 그것 때문에 어딘가 다친다던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누구와 싸움이 난다던가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지 되고요. 이때는 사회적으로도 자제력 부족과 어떤 충동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히 우발적인 폭행이나 범죄가 일어난다거나 유흥과 같이 사람들의 이성의 끈이 느슨해지는 곳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 경찰 출동할 일이 많다던가 주폭 사건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119 출동할 일이 많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폭발이나 화재 관련 사건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기 다룰 때는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설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왕성은 또 전염병도 잘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장염이나 식중독, 설사, 노로바이러스, 그다음에 요새 코로나도 유행이니까 이런 전염병들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 구조에 장점은 없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교묘하게 화술이나 말로 남을 속인다거나 얼렁뚱땅 넘어간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 범죄 이런 것들이 먹히는 때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좋은 건 아니죠. 그럼 반대로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9월 1일서부터 9월 5일 아침 새벽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거의 같은 오후에요. 한 4시간 정도 차이로 화성이 베텔게우스하고도 또 만납니다. 베텔게우스는 오리온 자리에 있는 알파성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화성이 타임로드거나 쌍둥이 자리 28도 5분에서 개자리 0도 05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화성 베텔게우스 조합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빠르게 일처리를 해낼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화성은 원래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행성이고 빨리 처리해버리는 속도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베텔게우스는 아주 집중력이 강하고 정밀하고 정확하게 딱 타겟팅을 해서 뭔가를 성취물과 성과를 얻어내는 그런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과 만나면은 특히나 집중력을 통해서 손기술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운동을 하시더라도 이런 때 하면은 몸이 더 잘 만들어지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정확하고 세밀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리고 계산적이고 아주 치밀해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든지 가공이나 세공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고, 뭔가 작품을 만든다거나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디테일이나 집중력, 조직력이 필요한 일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때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오랫동안 되게 정밀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가는 그런 장수 같은 유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 중에서는 이때 자기 분야에서 어떤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성과를 내는 분들이 있다거나 취업이나 승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는 게, 이 화성 베텔게우스 만나는 날 동시에 화성 해왕성을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완전히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상대를 속여야지 되겠다. 이거를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완전 범죄를 꿈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남을 속여 넘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입장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화성 베텔게우스 조합 같은 경우는요, 9월 2일서부터 5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다음 구조 보겠습니다. 9월 4일 오전에 금성과 남교점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금성이 타임로드거나 양, 개, 천칭, 염소자리 2도 50분에서 10도 41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달, 타임로드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금성은 친교와 친분, 애정, 사랑, 연애 이런 별이죠. 근데 남교점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가상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관계성에 마침표를 찍는다. 인간관계나 인연이 정리된다, 마무리된다. 그래서 연인이 이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거래처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 거래 관계가 종료된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내가 가입했던 모임에서 탈퇴한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손절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더 이상 내가 이거를 가져갈 수 없는 인연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 무엇이든 이때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이럴 때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라면 차트에서 각각 이제 금성이 나타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일, 직업, 직장, 거주지, 재물, 육친, 건강, 결혼, 연애, 배우자, 파트너 등등 각자 차트에서 그 금성이 담당하는 사안과 관련된 것들이 정리되고 마무리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끝나고 정리된다는 게 꼭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무리되어져야 하는 시기가 돼서 필요에 의해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또 다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과도한 부탁을 한다거나 부담스러운 관계, 그리고 자꾸만 뭐 귀찮은 누군가가 애정 공세를 펼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딱 내가 이거를 거절하려고 하겠다. 그럴 때도 거절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예, 그거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하지 않겠다, 너와 더 이상 그런 관계를 갖지 않겠다. 이런
뭐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 거래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기에도 좋고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을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요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하기 좋은 때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더 이상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시기가 되시는 것도 좋아요. 사회적으로는 이럴 때 연예인, 종교인, 유명인, 문화예술인 이런 사람들의 스캔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약물이나 문화예술계, 방송계 등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이 알려지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럴 수 있는데 개인적인 레벨에서도 연애 관련 스캔들 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릴 수도 있죠. 누구랑 누구랑 그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9월 1일서부터 9월 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다음 구조입니다. 9월 5일에요. 9월 5일 새벽 아침 정도에 화성이 개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성이 다른 궁으로 바꿀 때 같은 경우에는 그 행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이 개자리로 옮겨갔으니까 화성이 타임로드면서 특히 이 화성이 타임로드이기만 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점성학에 관심이 좀 있다고 하시면은 올해 내가 어떤 사인이 담당하는 어떤 사인이 프로펙트가 된 때구나 이거를 아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타임로드면서 특히나 양, 개, 천칭, 염소 자리가 이번에 나를 담당하는 그런 프로펙션이 된 분들이 영향이 더욱 강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9월 5일 전후 일주일 사이에 이번 나의 생일 리턴 중에서 그러니까 내 생일서부터 그 다음 생일까지 1년을 나의 한 해운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점성학에서는 그 한 해를 리턴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이 이 황도대를 한 바퀴 1년 동안 다 돌아서 회귀한다, 리턴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턴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턴 동안 나에게 좀 중요한 변화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각자 차트에서 화성이 뭘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뭐 직업, 일, 건강, 재물, 이사, 이직, 뭐 프로젝트, 거주지, 인간관계, 애정, 계약, 육친 등등등 이제 그런 화성이 담당하는 영역이나 내가 이제 살아가는 보편적인 나의 삶의 영역과 관련된 주요한 이벤트, 그래서 그 이벤트로 인해서 뭔가 환경이 바뀐다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요 9월 5일 전후 일주일 사이에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있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성이 개자리로 입궁하자마자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마차부 자리의 베타성인 멘칼리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이 타임로드거나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 29도 34분에서 개자리 0도 44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겠습니다. 멘칼리난이 상해 사고와 되게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잘 다치게 하거든요. 근데 화성도 상해 사고의 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같은 애들끼리 만났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2배로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하지 말라는 짓 하다가 다치고 위험한 짓 해서 다치고 이런 게 이제 화성 멘칼리난 조합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리는 무모한 모든 행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멘칼리나는 스릴이나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것을 할 때도 평소처럼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운동을 좀 더 무겁고 과격한 걸 좀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다가 다친다거나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평소라면은 그냥 뭐 한 몇 킬로짜리 들고 말았을 거를 과도하게
좀 무거운 거 한번 무게 좀 쳐볼까? 이러다가 진짜 허리 빠직하고 나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안 하던 번지 점프 하다가 다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미와 스릴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만이 아니라 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거 해보면 좀 재밌겠는데, 스릴 있겠는데,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구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때만큼은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파민 중독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술이나 담배 또는 음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각 중독에 너무 심하게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쇼츠를 밤새도록 보다가 다음날 출근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무언가에 빠진다거나 이러지 말고, 예, 투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박성이 있는 것들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뭐 게임 머니를 너무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복권 같은 것도 한두 장 그냥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막 과도하게 사가지고 즐기려고 한다든지, 모든 너무 과한 나의 도파민 중독에 빠지는 그런 행태들로 인해서 나의 건강이든 재물이든 손실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9월 4일 오전서부터 9월 6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구조입니다. 9월 7일 아침에 천칭자리 10도 16분의 금성과 처녀자리 엡실론성인 빈데미아트릭스가 만납니다. 이 구조는 금성이 타임로드거나 천칭자리 9도 36분에서 10도 46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예요. 빈데미아트릭스는 되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 조급해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다가 문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너무 급해지는 거죠. 나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서 괜히 오해하거나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이러면서 앞선 걱정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겉으로 뱉게 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빈데미아트리스는 약간 찌질한 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누구나 자신만의 찌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 찌질함을 평소에는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살잖아요. 잘 감추고 살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이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언행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런 나의 초조함과 모자람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괜히 별거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가 인간관계나 연애와 관련된 상황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수 있고, 막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는,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연애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좀 바빠서 연락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몇 분 단위로 그걸 못 참고 딴 데 같았으면 참았을 거를 혹시 내가 이젠 싫어졌나? 막 이러면서 상대는 그런 것이 아닌데 혼자 오해하면서 연락을 계속 막 결국은 못 참고 그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막 폭발시키면서 연락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받은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근데 이제 연애 사안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막 쏟아내면서 이게 무슨 경우지? 이제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관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우유부단함과 그다음에 이런 조급함, 전전긍긍함으로 인해서 내리는 어떤 결정이 너무 어설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손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없는 걱정도 사서 하는 때가 될 수 있고, 마음만 급해지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거래, 영업, 접대, 만남 등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거래, 계약 이런 것들은 잡지 않는 게 좋고요.
혹시나 이때 연인에게 아니면 가까운 친구에게 인간관계에게 내가 그동안 이런 서운한 게 쌓여 있었는데 이거를 말을 해? 말어?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최대한 침착함,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나의 그런 앞으로의 이미지에도 훨씬 좋은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9월 6일 오후서부터 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구조입니다. 9월 7일 오후에는 수성과 역행 중인 천왕성이 사각을 맺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수성과 바다뱀자리의 알파성인 알파드가 만납니다. 이 둘이 만나는 게 이게 또 심상치가 않군요. 이게 하필이면 같은 날 빈데미아 트릭스를 금성이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다? 이거는 제가 좀 잔소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수성, 천왕성 사각 같은 경우는 일단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황소, 사자, 전갈, 물병자리 25도 45분에서 28도 45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성, 알파드 같은 경우는요. 이거 같이 볼게요. 두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사자자리 26도 56분에서 28도 06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예요. 지금 수성, 천왕성, 사각 같은 경우 천왕성은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예측 불가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 그랬죠. 근데 천왕성이 지금 역행 정지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쵸? 9월 2일 날 역행 정지를 했잖아요. 아직 이때 유효 범위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수성과 만났기 때문에 더욱더 사안이 갑작스럽고 벼랑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아주 뜬금없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는다거나 연락을 받게 된다거나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무슨 소리야? 어이가 없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일들 그리고 세워놨던 계획과는 완전 다르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 같은 것들로 어떻게 때우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거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같은 날 수성이 알파드를 만나잖아요. 이 알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동적인 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에 의해서 든 생각이나 말을 참지 않고 글이나 문자, DM 이런 걸로 쏴버립니다. 올려버려요. 카톡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천왕성까지 만났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말과 생각을 참지 못하고 냅다 질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날 금성 빈데미아트릭스 만남까지 있잖아요. 얘도 안절부절한다 그랬죠. 이거 관계 어떡하지? 이거 거래 계약될까? 이거 과연 잘 이뤄질까? 막 안절부절해. 근데 수성 알파드는 또 이 충동성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이 연락이나 말을 참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천왕성까지 들어와요? 그럼 그냥 들이받는 겁니다.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사라든지 말뿐만이 아니라 계약이나 약속 같은 것도 그냥 해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리는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아주 이성적으로 바르게 생각을 해서 똑바른 그런 정신에서 하는 약속이나 계약이나 올바른 행동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냥 그때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하게 되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가 과도하게 어떤 집착이 생긴다거나 애착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초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거기에서부터 좀 한 걸음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연애, 결혼, 애정과 관련해서도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트나 약속 잡기에도 좋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자제력이 부족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당장 뭘 해야만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다면 일단 한숨을 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 수성 알파드 만남 같은 경우에는요. 9월 7일에서부터 8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루 정도니까 참아보시고요. 그리고 수성 천왕성 구조 같은 경우는 9월 6일 아침서부터 8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6일에서 8일 정도까지를 좀 참아보시면 좋겠네요. 그쵸? 금성 빈데미아트릭스도 6일에서 7일이고 수성 천왕성 6일에서 8일, 수성 알파드 7일에서 8일이니까 6일에서 8일 정도까지는 하고 싶은 말, 내가 뭔가 확 질러버리고 싶은 거, 이렇게 돼야만 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올라오는 것들을 특히나 뭐 DM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기는 그런 것들,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망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2주의 마지막 구조입니다. 9월 8일 오후에 처녀자리 16도 2분의 태양과 역행 중인 토성이 대립각을 맺으면서 토성에 AR이 있습니다. AR이라는 거는 토성이 가장 지구와 가까운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토성이나 태양이 타임로드인 분들, 그리고 쌍둥이, 처녀, 사수, 물고기 자리 12도에서 20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 어스NMC, 포르투나, 태양, 달, 그 다음에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겠습니다. 토성이 지난 6월 30일에 정지후의 역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이때 전후해서 직업이나 거주지, 재물, 일, 건강, 육친 등등 각자 차트에서 토성이 담당하는 영역에 관해서 어떤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어떤 계기가 생겼다든지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토성이 지금 역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들, 이런저런 시도들 해보거나 새로운 것들 다뤄봐야 한다거나 뭘 알아봐야 한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좀 낯설고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의 최정점에 달하는 구간이 바로 이 토성 AR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가장 최정점이니까 어떻겠어요. 스트레스가 가장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감이 아주 강한 때가 돼요. 그래서 특히 토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직장 상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윗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는 거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결과를 내놓아라. 이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상황적으로 강도가 가장 센 때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강하게 느껴지고요. 압박감이 심한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곧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 쪽으로는 좀 힘을 붙이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타임로드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아무래도 내가 누군가하고 좀 적대적이라거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긴장 상태의 일종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 뭔가 잘하는지 지켜봐야 된다든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하던 것들이 뭔가 좀 늦어지고 지연되고 내가 그걸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는 뭐 직장 상사나 윗사람, 주변 사람들과 이런저런 마찰이나 갈등이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간만 지나면은 이번 리턴, 자기 리턴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결 수월해지니까
이제는 일을 벌리기보다는 수습하고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때가 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권력과 권한을 가진 대상에게 맞서고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위와 파업이 많은 때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부족한 자원이나 배분 문제 때문에 다툰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갈등이나 노동운동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보면은 응급실 뺑뺑이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의료 파업도 있고요. 지금 간호사들 파업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9월 첫째 주 말고 9월 그 다다음 주 구조까지도 보면은 좀 우려되는 구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주간 운세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이 9월 8일에 있는 이 토성 AR 기간에는 토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이제 압박감과 스트레스 잘 이겨내시면은 이제 좋은 결과로 정리하고 마무리 짓게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지으시고요. 태양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하시면서 너무 고되거나 일이 너무 많거나 무리를 좀 많이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그런 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9월 1일서부터 11일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첫째 주 주간 운세 다 살펴봤어요. 네, 내용이 무척 기네요. 구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번 구조의 특징이 외행성들의 개입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행성들의 개입이 많은 이런 시기에는 사안이 짧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일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수가 연루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함께 맞물려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좀 바쁘고 분주하고 나만 힘든 때가 아니다. 다 같이 힘들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 주간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 다음 주는 구조가 되게 널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일들도 있으니까 우리 좀 힘내면서 9월 첫째 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이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